권성동 의원이 오늘 글을 올린 게 상당히 셌어요. 처음에는 이게 한 대표를 겨냥해서 평론 수준의 정치나 하는 것이 당대표와 그 측근의 역할인가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한 대표 혼자 고매한 척하는 게 뭐 측은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뭐 글을 뭐 한두 개 썼는데 뭐 김 여사의 그 한남동 라인 비판 얘기가 워낙 지금 네. 나오고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의 도곡동 7인의 모임에서 나온 발상이냐 예. 그렇다면 이 인적 쇄신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실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맹폭을 그야말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도곡동 7인회라는 거를 권성동 의원의 오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처음 봤거든요. 예. 뭐 한 대표에게 이런 뭐 7인회 이런 모임이 뭐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앞서 우리가 방송 직전에 네. 저도 도곡동 7인회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만은 권성동 의원의 2시간 전 페이스북 이전에는 단 하나도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공개화되는 권성동 의원이 좋아하는 공개 비공개로 따지자면 공개화된 도곡동 7인회라는 발언은 지금 처음 2시간 전에 처음 권성동 의원이 언급한 건데요. 네. 여기에도 상당한 용산 대통령실 수법이 내재돼 있지 않나. 그래요? 맨 처음에 떠오른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맨날 얘기하지만은 이분들은 항상 패턴은 똑같다. 지금 도곡동이란 조어, 도곡동 7인회라는 단어로 연상시키고 싶은 것은 한동훈 대표의 자택이 도곡동에 있다. 뭐 이걸 일단 한번 툭 던지는 것일 테고. 예. 그 다음에 도곡동 7인회다. 도곡동 주변에서 그럼 이제 7명의 사람이 모인다는 건데 저도 한동훈 대표를 몇 번 만나본 입장에서 예. 도곡동 7인회가 가능할까? 제가요, 뭐 몇 번은 만나봤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를. 그러면 그럴 때마다 사진이 공개돼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저와 한동훈 대표가 찍힌 적은 없습니다만은 네. 한동훈 대표 오늘 어디에서 봤다 사진 찍힌 날 뭐 그럴 때 제가 만난 날 중이 몇 있었어요? 번은 있어요. 네. 그러면 한동훈 도곡동 7인회가 있었다라면 네. 7인회라고 이름 붙이려면 명실상부하게 이름 붙이려면 적어도 이제까지 5번, 10번 이렇게 만나야 될 텐데. 실명도 좀 돌았을 텐데. 그죠? 있었으면. 네. 적어도 제가 이거에는 뭐 하나 걸게요, 제가. 도곡동 7인회가 가능하기 위해선. 뭐 것입니다. 여러분. 뭐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제가 요즘 유명 연예인들은 모르겠는데 네. 장동건 7인회. 뭐 신동엽 7인회라고 하면 좀 시대에 뒤떨어지나요? 이런 게 가능하려면 요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동훈 대표 공개적인 장소에 뜨면은요 사람들 몰려와요. 네. 그러면 아무리 가정을 해보더라도 그러면 어떤 뭐 도곡동 인근 어디 밀실 식당에서 7명이 보는 건데 전형적인 용산식 수법이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도 있어요. 이분들 정말 이걸 또 도곡동 7인회라는 6글자를 만들어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걸 또 찌라시로 앞으로 양산해내고 참 그럴듯하잖아요. 네. 참 그럴듯한 게 아마 더 좋은 건 도곡동 7인회라는 단어를 네. 또 뭐 언론을 통해서 하나 살짝 흘려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번엔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이미 권성동 의원의 SNS 글이 뭐 언론에 이제 막 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어느 언론 누구 인터뷰를 가거나 이러면 또 요 용어로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이제 언론에 네. 많이 회자가 되겠죠. 또 이거 가지고서 이제 몇몇 유튜버들은 이걸 확대 재생산하고 또 몇몇 이제 친윤 정치인들은 모 언론에 봤더니 도곡동 7인회가 나오고 이 도곡동 7인회의 진상을 밝혀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도곡동 7인회의 진상을 밝혀야 된다. 네. 이거 정말 난제예요. 힘들어요. 왜? 없으니까. 없는데 무슨 진상을 밝혀. 네. 참 이게 대단하다. 대단하다. 네. 네. 정말 참 대단하다. 여러 번 이제 여기서 얘기하신 그 수법 오늘도 등장하네요. 그럼요. 대표님의 통해. 이분들 네.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짜 무슨 말 왜요? 한마디 하면 뭔데요? 저한테 뭐 경찰에서도 연락 오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제 괴롭힘을 소위 당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7인의 얘기도 오늘 또 시선을 끌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근데 윤 대통령이랑 한 대표가 이런 분위기에서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독대를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네. 전해지기도 했어요. 예.
근데 뭐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가 이렇게 뭐 김 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두고도 아이 독대 앞두고 왜 찬물 끼얹고 미리 독대해서 얘기해야 될 걸 왜 지금 언론에 다 얘기하냐 뭐 이렇게 뭐 김재원 최고위원 비롯해서 얘기를 또 오늘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대에서 할 얘기를 미리 만천하에 다 해서 독대가 잘 안 됐을 때 책임을 한 대표가 피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오전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한 대표가 이렇게 또 계속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친윤계의 지적.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여러 번 했으니 하고 안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그럼 볼 수 있는 거겠죠. 거죠. 그리고 네. 어떤 특정인의 정치적 행보,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독대만으로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독대에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응? 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자꾸 그런 말들을 본인들한테 되돌려주고 싶어요. 그럼 그런 식이라면 본인들도 다른 거 안 해야지. 응? 본인들도 그러면 근데 참 한편으로 제가 말하면서도 그분들은 또 그러기도 하는 것 같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평상시엔. 아. 그리고 이제 그분들 모토가 그거잖아요. 뭐죠? 저희 이 말씀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용산 대통령실의 전 정무수석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아, 기억이 납니다. 네, 이건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때 안철수 의원에게. 네. 네. 이분들은 아무 말 하지 말라를 모토로 걸고 있는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건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번 그 본인들의 모토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려면 네. 본인들도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뭐 방송에 나가서도 김어준 그 뭡니까 방송에도 나가시지도 마시고 말씀도 하지 말아라. 아이 무슨 정치인이 당대표가 정치적 행동을 발언을 저기에서만 합니까? 독대에서만 합니까? 여러 공간을 통해서 해야죠. 뭐 그런데요. 때에 따라서는 예. 아닙니다. 아니 때에 따라서는 뭐 발언에 시기와 장소는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말이라는 게 어느 때에는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고 어느 시기와 장소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발언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 한동훈 대표의 발언들 이런 발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발언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독대가 성사 이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져야죠. 져야 합니까? 이루어져야죠. 이번에는 반드시. 네. 저도 뭐 이제 정치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반농담식으로 누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대통령실에서 독대 취소해 버리는 거 아니냐. 저도 살짝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네. 농담으로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응?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면은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응? 어떤 사람이 야 걔는 있잖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어디 뭐 학교 앞에서 7살짜리 뭐 8살짜리 애들한테도 돈 뺏을래야 하면 이걸 이제 농담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게 진담으로 들리면 그건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실에서 독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게 전 농담으로 들렸으면 좋겠다. 만약 이게 농담으로 안 들린다라면 정말 그건 심각한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독대 무산되면 이거는 정치적 파장이 또 있을 거라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 쪽에서 취소할 가능성보다는 사실 반대인 가능성이 일단은 큰데 하겠죠. 예. 근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웃어서 죄송한데 네. 이게 참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해서 슬픈 예감이 자꾸 막 예. 엄습하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고요. 그러면 안 예. 되죠. 예. 근데 두 분이 독대를 했어요. 잘 순항을 했어요. 근데 한 대표가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봐서는 김 여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하겠죠. 이제는 그 해야 자리에서. 되겠죠. 예. 그리고 꽤나 세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걸 윤 대통령이 얼마나 몇 %나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혁 교수님은? 우선은 네.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 도중에서 스스로 말도 안 하고서 웃는 게 죄송한데 네. 그러니까 맨 먼저는 제 발언이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전에 있었던 만찬식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필리버스터를 했다. 이런 이제 비아냥 아닌 비아냥, 조롱 아닌 조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 지도부 만찬 때.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네. 뭐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다못해 말을 끊어서라도 말을 해야 될 테고 예. 그 말하는 주제는 반드시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비롯된 의협 갈등 이런 것들이 이야기될 텐데
들어줄 거냐 말 거냐. 그쵸. 그게 사실 네. 관건인데. 과연 지금까지의 태도로 비춰보건대 그리고 지금까지의 태도 행동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라면 당연히 이제 대통령실은 바뀌는 것이 없을 텐데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주무부처의 행동들 발언들 뭐 국민들의 열을 더 받게 할지언정 뭐 전향적인 태도는 안 보입니다만은 네. 정말 그러면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예. 이 독대가 하나의 뭔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뭐 이제 언론 평가나 정치권의 평가가 빈손으로 끝나버리면 그것도 참 그건 위험하죠, 정말. 위험한 예,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최근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있었던 사건들, 네. 뭐 이 이후에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뭐 명태균 씨 일이라든가 김대남 씨 사건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기상천외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계속 벌어져서 또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또 놀랍지도 않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아직 정확히 따져보자면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았더라고요. 임기요. 예, 예. 예, 대통령 임기. 얼마든지 2년 반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곁으로 돌아와서 네. 또 본래의 그런 모습들을 찾아서 국민들을 뭐랄까요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참 바뀌어야 된다. 예. 네. 둘 다 어떤 배수진을 치고 돌아설 길이 없다라는 뭐 국민의 민심의 바닥을 다 들여다본 곧 바닥이 닿는 입장에서는 둘 모두 다 네. 정말 큰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작심하고 생각을 독대를 합니다. 좀 예. 해야 된다. 그 아까 잠깐 방금 언급하셨던 명태균 정치 브로커라고 불리는 명태균 씨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름 섭자가 예. 정치권을 아주 들썩거리고 그렇죠.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좀 길지 않게 다뤘었는데 한 주 사이에 더 태풍의 눈이 된 것 네.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였죠. 정식으로 쭉 통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 네. 사실관계를 떠나서 한 30분 정도 되는 인터뷰에서 정말 많은 내용을 쏟아냈거든요. 회 기사님도 쭉 이제 읽으셨고 보셨을 네네네. 텐데 어떤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셨어요? 제가요. 예. 전 사실 이제 오늘 있었던 인터뷰 내용을 상세히 보진 못했는데 네네네. 좀 정치권 일각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 평론가 그리고 평론가 이전에 정치권에 오래 몸담고 있는 지금도 이제 계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 전문가분들과 좀 대화를 나눠봤거든요. 네. 이제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고 정말 지금 그래요. 뭐 주요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 속속 주요 정치인들은 다 망라되고 있잖아요. 진짜 다 언급되고 있어요. 한 그리고 번씩. 이제 명태균 씨를 저격하면 지금 명태균 씨는 공교롭게도 그래 너 홍준표 너 그래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뭐 한 명 한 명을 다 저격하면서 역공을 취하고 있던데 네. 이게 참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제가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판에 오래 몸을 담았던 사람도 아닌 입장에서는 참 하나하나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 오기 전에 뭐 이것 때문에 만난 건 아닙니다만은 정치권에 오래 몸담고 있는 인사 상당히 수십 년을 정치권에 몸담고 있고 유력한 그런 이제 뭐 정치 인사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명태균 씨 문제가 네.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명태균과 얽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다가 아니라 네. 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 간에 이와 관련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오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뭐랄까요? 크로스 체킹 내지는 법률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제가 면밀히 따져본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제가 듣고 제 나름대로 보고 느낀 것을 한번 재생산해보고 단서들은 계속 달게요. 지금 뭐냐면 이 명태균 씨는 뭐 흔히 말하는 정치 브로커 네. 혹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것 사실관계에 있어서 제가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좀 지적을 해주시기도 바라고요. 이게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많이 실시한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김경률이 야, 나 마포울에 출마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면 명태균 씨가 찾아와서 나한테 한번 일을 맡겨다오. 너가 얼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마포울에서
배치 달 때까지 한번 도와주겠다. 한번 해봐라. 네. 너라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붐업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그래서 7, 8차례 여론조사를 하고 그거를 공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인가요? 이곳에 예. 이제 신고는 하되 네. 공표는 안 할 수 있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법적인 절차에서는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고 위법의 소지는 많이 제거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명태균 씨의 작업이 위법 불법의 측면에 닿기는 힘들다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재미있고 제가 이 부분 해석을 잘 못하겠던데 어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다른 전문가를 만나서 여쭤보기도 한 건데 먼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정확히 전달하는지 모르겠는데 명태균 씨가 예를 들어서 특정 선거구에서 8번의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유리하게 재조합이 가능하겠죠. 아하. 샘플링, 모집단을 네. 어떻게 보면 건드리게 되면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경률에 대한 지지도를 봤더니 여긴 10%, 8%, 7% 하다가 15%가 있으면 그때 취했던 모집단을 키우나요? 예. 모집단을 운영하는 방법. 제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전 의원께서 그리고 제가 좀 평소에 믿고 따르는 전 의원 법률 전 변호사분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절대 지금 위법적인 요소는 아니다. 네.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예. 제가 그 부분을 맹구가 말 전달하듯이 오늘 만난 사람한테 한번 해봤어요. 네. 이러 하다는데 이게 정말 위법 불법의 요소가 없냐? 그러니까 당연히 없다. 당연히 없고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감히 한번 말씀드려보면 민주당에서도 맨날 하는 게 그거다. 이게 뭐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서도 여론조사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논란이 있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뭐였었냐면 지역 당내 경선 여론조사. 네.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 공표될 필요도 없었고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 쓰이는 자료였었는데 그때는 그와 같은 작업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법적으로 위배될 요소가 없기 때문에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명태균이 쓴 방법을 민주당 측에서 뭐라고 못한다. 그거 자체만으로 이제 뭐 법적인 문제나 뭐 이런 예. 거 들이댈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위법 불법적인 요소를 특정하기도 힘들 뿐더러 민주당도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분도 사실 민주당 측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설프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분은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여러 비유들이 많고 하는데 지역에서 창원에 있으면서 여러 정치인들에게 접근을 했고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국힘 소속 여러 유력 정치인들과 작업을 한 건 분명한데 네. 그 유력 정치인들도 이 사람의 말을 따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발이 있었으니까 계속 접촉을 했을 거고 야 뭐 A라는 유력 정치인이 이 사람하고 해봤더니 과정이 어찌됐든 과정에 기여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당내 경선을 이겼고 네. 뭐 선거에서도 이겼으니까 한번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할 수도 있었고 예. 그와 같은 과정에서 지금 당내 유력 인사들이 모두 망라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상도에 어긋나게 뭐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피해자다.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하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난 써봤는데 약발이 없었다는 것으로 전 들리더라고요. 네. 응?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관계가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엔 난 이 사람하고 관계 없어. 거리를 두다가 네, 두다가 명태균 씨가 반박을 하니까 딱 집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난 피해자야. 약을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 지금 이런 거로 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도 전 그래요. 여하튼 이와 같은 논란이 아름답지만은 않다. 네. 예, 아름답지만은 않고 이게 과연 위법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으되 네. 과연 이와 같은 식으로 경선이 이루어진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만에 하나라도 정말 제가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샘플링을 모집단을 선별함으로써 조작함으로써 어떤 선거상의 당내 경선에서 우위를 취할 수 있었다라면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오늘인가요?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명태균 방지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자리에서 다른 사안에서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법으로 막을 일인가? 저는 명태균 씨, 김대남 씨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원천적으로 법적인 강제 이전에 스스로 걸러낼 수 있을 만한 어떤 도덕적인 그런 능력? 예. 응.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활개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 자체가 맞아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이제 제어를 해서는 제어가 안 될 뿐더러 그럼요. 네, 뭐 이미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인사였고 또 이게 예, 저명한 정치권 내 인사였기 예.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제 쳐내야죠. 정치권 예, 인사들이, 네, 예. 유력한 인사들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얘기도 오늘 명 씨가 했어요. 뭐 6개월 동안 대선 경선 당시에 매일 수시로 김 여사와 통화를 했고 예. 김 여사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해서 윤 대통령과 같이 늘 이야기를 했고 예. 또 이게 본인이 정말 그 사실상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봐달라고 김 여사가 부탁을 했다 이런 예. 얘기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대선 당시에 감독은 김종인이었고 연출은 이준석이었고 시나리오는 나 명태균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뭐 연기만 하시라 뭐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통령실에서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 이제 한 말씀만 더 얹어보자면 네. 저는 이제 정말 웃긴 게 지금 명태균 씨 연일 본인이 이와 같은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말 나오고 있고 네. 심평 변호사죠. 제가 알기로 한 4, 5일 전쯤에 페이스북인가요? 여하튼 공개적으로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네. 본인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막대한 지대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말씀했고 그렇군요. 예. 또 뭐 모 교수가 네. 페이스북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썼어요. 무슨 말을 썼냐면 야 명태균 네 비선 실세 아니야 임마. 나야 나.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어. 이게 농담식이 아니라 진지한 투로. 너무 많은데요. 네. 이게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특정 팀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조금 이제 성적이 안 좋은 팀을 예를 들어야 되니까 롯데 자이언츠가 올해 이제 144게임을 마쳤지 않습니까? 네. 144게임을 맞춘 롯데 자이언츠가 이제 선발 투수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봤어요. 네. 야, 너 올해 몇 승 했어? 그랬더니 저 15승이요, 23승이요, 32승이요 해서 이 투수들이 자기들이 쌓은 승수 다 합하면 네. 200승을 넘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유독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자기가 비선 실세였다. 어허. 내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 네. 이분도 아니 정말 국민의힘은 많거든요. 물론 그건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정치권의 행태 모두가 그런 건 분명한데 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 거 네. 계속 나오나.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게 또 전부야. 자신들의 이력, 자기의 능력을 소개하는 게 다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 내가 막대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것들. 그 중에 한 분이 또 지금 대표적으로 명 씨이기도 하고요. 예. 아, 참 여러 인사들 건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 잠깐 나왔던 홍준표 시장도 진짜 SNS로 계속 설전 이루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르는 사이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예. 피해자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또 명태균을 더 이상 가만둘 수가 없다. 수사를 하시라. 검찰을 막 촉구하기도 해요. 근데 명 씨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수사 들어가면 홍 시장님 더 위험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홍 시장님을 또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가만 보면 정말 이게 저도 처음에는 조금 급낮은 정말 좀 뿌로커 뭐 이렇게 봤는데 고단수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선 과정에서 그게 전 그렇게요. 그러니까 위법이냐 불법이냐 이 판단을 좀 유보할게요. 네. 제가 뭐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으니까. 다만 몇몇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게 불법 위법으로 단정짓기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그게 걸린다라면 민주당도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봐서 네. 어떤 사법적인 틀로 포획하긴 힘들 것 같고 명태균 씨가 적어도 상당한 이제 이 능력이 뭐 좋은 의미 나쁜 의미를 다 총괄해서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정말 우리나라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명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요. 내돌리는구나. 네. 이게 조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김경숙 씨가 김경률 씨 예시도 잘 들어서 속 시원하게 논평하십니다라고 했는데요. 비유에 아주 달인이시죠. 네, 야구를 주로 이제 비유를 많이 드시고요. 그렇죠? 네.
이 명태균 건에 대해서 대통령실 지금 대응 방식 좀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러니까 사실 명태균 씨에 대해서 역시 처음에는 홍준표 시장과 비슷하게 대응했잖아요. 네.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뭐 대통령 선거 전까지만 만났다. 뭐 연락 싹 끊었다. 예, 네. 연락을 끊었다. 2차례 정도 접촉하고 끝났다.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스피커폰을 통해서 대통령과 여사와 통화도 나눴다. 이런 것들이 쉽게 부인을 못하는 걸로 봐서는 네. 이게 좀 저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명태균 씨의 발언에 조금 무게를 싣고 싶고 지금 대통령실이 그 이후로는 뚜렷하게 반박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뭐 안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